네, 안녕하세요. 테마 14입니다. 이제 정부 실패죠. 좀 전에 시장 실패를 봤는데 거의 대응되게 봐야 돼요. 가장 작게는 협의로는 시장이 실패하니까 누가 개입한 거야?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악화된 거예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더 악화되는 게 정부 실패고요. 넓게 본다면 정부의 모든 부작용이야, 그냥. 근데 우리는 되게 시장 실패하니까 누가 개입했어?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그래요. 자, 원인이 나올 것이고 대응책이 나올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뭐 개념은 제가 빼버렸죠. 자, 제일 먼저 큰 원인은 시장은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낭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낭비 문제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정부는 공짜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대가는 세금으로 걷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세금으로 각출할 건데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공공재 생산에 쓰이는지 몰라요. 그지? 이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반발하기 힘들겠죠, 지금. 이게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돼 있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조금씩 각출하니까 무임승차할 거고요.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나는 돈을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과잉 소비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은 수익자 부담이야. 네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가 돈 내라는 소리예요. 그럼 낭비하지 않겠죠. 가격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는 A 상황을 대응하고 A를 가정하고 A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만들어요. 근데 A 상황일 때는 사실 이런 대책이 없다는 가정 속에서 A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A 정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정책이 들어와서 상황은 B로 바뀌어 버려요. 근데 정책은 A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었잖아. 근데 실제로는 A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 버린 B 상황에 적용돼 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파생 외부 효과예요. 한마디로 정부가 민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러니까 개입해봤자 자꾸 부작용이 나오겠죠. 해결책은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게 안 나올 거 아니야. 좀 무책임한 얘기지만 시장에 개입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게 파생 외부 효과야. 또 민간은 경쟁이고 성과라는 가격이 있어요. 아무리 독점이어도 이윤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요, 일단 독점이야. 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급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 기준도 없어요.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겠죠. 자원이 잘못 배분된 게 아니야. 자원은 수요 공급이 일치하게 배분된 게 맞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이거를 X 비효율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원이 잘못 배분된 경제적 비효율성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됐죠? 독점만 갖고는 안 돼요. 성과 규진이 없어서 그래요. 또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겁니다. 해결책은 어때? 독점을 경쟁으로 바꾸는 거고 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또 신분 보장도 성과에 따라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부성은 뭐냐면 정부는 공익을 추구해야 될 외부 목표도 있지만 내부 규정도 있고요. 내부 명령도 있어요. 상사 명령이라든지 내부의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공무원들 뭘 따른다는 거야? 고객에 대응하기보다는 내부의 규정이나 명령을 더 따른다는 게 내부성이에요. 근데 크게 본다면 이 공익일 거고 요 내부는 부서의 이익이나 사적 이익일 텐데 여기에 집착한다고 해서 사적 목표 추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목표라든지 조직 내부 목적이나 규정을 준수하면서 오히려 사회에 대한 대응성을 간과한다는 거야. 우리 부서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 우리 부서 이익을 위해서 최신 기술, 우리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통제한다든지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치? 뭐 검사들 보시면 잘 나오지 지금. 정말 국익을 위한 건지 자기 부서 이익을 원한 건지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이익이냐 이게. 그치? 이게 내부성입니다. 그다음에 복대리 문제는 뭐냐면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대리자죠. 국회의원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의 장차관들은 밑에 국장 과장을 감시하고 국장 과장들은 직원들을 감시하겠죠.
이 누층적인 대리 관계인데 지금은 정보가 오히려 대리자들이 더 많이 알아요. 국민보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보다는 행정부가, 행정부 내 장차관보다는 국장과장들이, 국장과장들보다는 실무자가 더 많이 알다 보니까 요 대리자들이 누굴 속인다는 거야? 주인을 속여요. 누층적 대리관계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저 밑에 있는 관리자들, 실무자를 통제하는 건 무지무지 힘들어지겠죠. 요게 이제 복대리 문제라고 그래요. 누층적 대리관계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국가가 국민에 의해 권력을 준 것은 이걸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라고 준 거지. 근데 이게 편제, 한 곳에 특혜를 주겠다는, 골고루 있다는 것도 편제지만 여기서 말하는 편제는 골고루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쏠려 있다는 소리야. 힘이. 이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전체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익을 위해 악용한다고 해서 권력의 편제라고 그래요. 권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권력으로 인한 재화의 비효율성,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거니까 또 권력으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성,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논점 뭐냐면요. 정부 실패는 온리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요자는 국민이나 정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낭비를 해버려요. 공짜니까. 반면에 공무원들은 독점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꼭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수요자들의 문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비효율성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가 있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수요할까요? 수요 측면에 초과 수요일까요? 첫 번째가 다수결이야. 정치인들은 어때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 이러니까 내가 진보든 뭐든 상관없어. 선거 때 되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래요. 이러니까 자꾸 정부 정책이 늘 수밖에 없죠. 낭비입니다.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해준다고 하니까. 리바이던 가설은 뭐냐면요.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정치 권력. 이러니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없는 거야. 이런 정치 권력이 공익을 추구한다면 설사 집중돼 있더라도 사회가 바람직할 텐데 사익을 추구한 애들인데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친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리바이던 가설이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재정을 확충해가지고 자격을 추구하겠죠. 이게 이제 수요 측면이다. 정치인들의 문제겠죠. 또 비용과 수익에 전혀 설명드렸어요. 혜택을 내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정치인이나 특정 지역의 주민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초과 수요된다는 소리고요. 3번은 뭐냐면 정치는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이러니까 모순되는 거 알면서도 공약을 남발해요. 이게 보상체계 왜곡이라는 거야. 다 해준다는 거야. 교육에 문제가 터지면 교육도 해준다 그러고 뭐 국방 터지면 국방 해준다 그러고 다 해준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지금. 돈은 한정돼 있는데 뭐 다 해준다고 하니까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 자꾸 세금 넣고 낭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정치인들은 시간이 짧아요. 대통령은 지금 우리 5년짜리잖아. 5년 임기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 4년 임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단기 임기 동안 뭔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니까 미래 장기 사업보다는 단기 사업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야. 미래 가치가 별 볼 일 없다는 게 할인율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할인율이 높아버리니까 미래 가치는 별 볼 일 없어. 할인했을 때 가치가 낮아질 거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정치인의 보상체계 왜곡이야. 자, 보다시피 이 수요 측면은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쓸데없는 사업까지 다 해준다고 그러고 다수결 투표라든지 또 정치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자꾸 팽창시켜 버리는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 국민들도 어때요? 세금을 내가 다 낸 게 아니잖아, 지금. 세금은 일반 국민들이 냈는데 혜택은 우리 지역이 볼 거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요 지역에 많이 낭비하려고 하겠죠. 요게 이제 수요 측면이고요. 공급 측면 액수 비율성이야. 봐, 독점. 열심히 일하지 않겠지. 성과 기준 뭐해? 종결 메커니즘도 없어. 여기다가 신분 보장도 돼.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정급에다가 뭐 승진도 어차피 짬밥을 할 거니까 열심히 일할 유인도 없어요. 여기다 공무원들도 내부성,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낭비할 수밖에 없죠. 공익이 아니라 자기 부서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확장할 거니까요. 자,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 감축관리야. 정부권을 민영화시킨다든지 보조금을 삭감해버리고 규제 완화시키겠죠.
요것들이 이제 해결책이 될 거고 두 문자 따놨죠. 사적 목표는 보다시피 개인 목표나 부서 목표야. 이거는 외부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온리 민영화만 해결책이에요. 그걸 빼버려야 돼. 그래서 3인이야, 3인. 엑스비월성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야.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영화되었을 때가 더 경쟁적이죠. 경쟁이니까 열심히 일할 겁니다. 생산비 일부 대줘봐.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왜 생산비를 다 대주는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해? 생산비 받는 게 목적이겠지. 보조금 받는 게. 이걸 안 줘봐. 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 망해요. 보조금 탈라고 노력하기보단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효율성 높여야 될 거야. 또 규제가 되었을 때는 소수기업의 특혜가 들어가요. 규제가 없을 때는 경쟁인데 규제가 만들어지면 얘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특히 경제 규제가 그래요. 이런 경제 규제가 돼버리면은 그 규제로 인해 혜택받는 소수기업은 규제를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규제가 세면 셀수록 나밖에 못하니까 이득은 커져요. 이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효율성 높이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로비에 이제 집착할 겁니다. 나중에 정부 규제할 때 할 거예요. 규제가 완화돼봐. 그래버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랬죠? 나중에 면허제도 할 때 할 겁니다. 어쨌든 규제를 완화시켜버리면은 열심히 경쟁할 거고 보조금 삭감에도 열심히 일할 거고 민영화되었다는 건 경쟁이 이제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엑스비월성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경쟁화 시켜버리면 열심히 일하니까 X는 다 들어갑니다. 파생 외부 효과는 민간에 대한 개입이야. 이 민영화는 공적 공급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민간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지금. 보조금하고 규제가 이제 민간에 대한 개입이야. 이런 보조금을 줘버리고 규제를 하니까 이상한 부작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걸 삭감해버리고 완화시킨다면 개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파보규라고 그래. 파생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 삭감하고 규제 완화니까요. 그리고 요 셋 중에 보조금은 민간이 선택을 할 수 있어. 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는 거야. 내가 보조금 받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강제력이 없단 말이야. 반면 민영화라든지 규제는 이건 강제력이 있단 말이야. 정부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니까. 법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권력은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민간 선택권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표를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죠. 권민규라고 그래요. 어쨌든 정부 실패 대응책과 시장 실패 대응책은 세행정학이란 책에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외국 교수의 논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수님의 논문 같은데 그게 근거가 밝혀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시장 실패 대응책하고 정부 실패 대응책은 요 표대로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의심스러운 건 있지만 뭐 제가 의심한다고 해서 뭐 될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3인 X는 다 들어간다. 파생 외부 효과는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 파보규. 권력은 권력이 한 곳에 쏠려 있는 권력의 집중은 권력을 없애버린 민영화라든지 또는 규제 완화시켜버리면 정부 권력이 약화될 거니까요. 보조금은 권력의 문제는 아니래요. 물론 간접적으로 권력은 있겠지만 선택권이 민간한테 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 거야 이거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 실패 대응책이고 시장 실패보다 보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학은 아무래도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 문제에 더 가깝겠죠. 틀렸네 여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니?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이기 위한 감축관리 방안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애로 정리가 나올 건데 이건 심화로 넘어갈 거예요. 국회직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테마 16인 감축관리 넘어갈 건데 감축관리 원인은 바로 뭐다? 정부 실패가 될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